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해서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 재판이 줄줄이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선거법 위반 재판, 오늘 사실상 마무리를 하고 오는 10월 초에 이제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재명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최종 신문이었죠. 그런데 이재명이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선거법 위반 재판에 못 나오면서 연기를 신청을 했고 다음 달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26일 위증교사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 이것도 지금 연기를 신청해서 연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교사도 오는 26일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심 공판을 하고 10월 말쯤에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이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지금 23일입니다. 위증교사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재명 측 변호인이 위증교사 재판도 지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27일에는 대북 송금 재판, 이재명 첫 재판이 열립니다. 물론 27일에 대북 송금 이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이다라고 해서 재판 서류를 챙기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피고인이 이 재판정에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27일부터 시작이 되는 이 이재명의 대북 송금 재판, 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재명이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하면서 인천의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코로나에 걸리면 지금은 뭐 의무 격리 기간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완치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판단해서 24시간 격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고 또 격리 기간을 얼마나 둘지가 본인이 스스로 정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재명 측에서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대표회담, 이 대표회담 일정도 잡을 수가 없다. 현재 이재명이 그러니까 뭐 이달 말쯤이라든지 이렇게 잡아야 하는데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 이 코로나 이외에도 이재명의 일정이 굉장히 바쁘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9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 정기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선거법이나 위증교사 이런 재판들도 이 정기국회를 생각을 해서 이 일정을 좀 조정한 것인데 이재명이 이 코로나를 이유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두고 치료를 하겠다 이렇게 한 이후에 또 이 국정감사를 핑계를 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국정감사는 한 달 반 동안 열리기 때문에 국회가 굉장히 바쁜 건 사실인데 이재명이 이 자신의 코로나 또 국회 일정 이런 걸 핑계를 대서 이 재판 지연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계속 지금 뭐 코로나가 언제 치료가 끝날지 모른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야 대표회담도 사실은 25일 대표회담은 벌써 이게 취소가 된 거고 새로 지금 날짜도 잡고 새로 지금 의제 뭐 모두 선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대표 비서실장끼리는 매일 만나서 지금 협의 중이긴 합니다. 이재명은 지난해에도 단식을 하고 한 달, 두 달 가까이 단식도 치료를 한다라고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재판 지연을 시도를 했습니다. 재판 지연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 코로나 또 국회 일정을 핑계로 해서 그동안도 계속 재판 지연을 해왔는데 이런 재판 지연을 시도할 것이다. 오는 10월에 이 선거법 위반 재판, 위증교사 1심 판결에서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이재명이 이걸 모를 리가 없고 이제 대북 송금 이 재판이 시작이 되면 이건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그 이화영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지난 6월 초에 1심에서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내용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이 재판도 이재명을 압박을 한다. 그래서 이재명이 마지막 몸부림으로 지금 재판 지연을 또 시도를 하는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렇게 재판 지연을 해도 이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사법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하나둘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일전에 이걸 신진우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화영이 가능한 모든 재판 지연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진우 부장판사가 굉장히 재판을 서둘렀고 대북송금 1심 판결에서 9년 6개월에 이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6월 초였습니다. 이 이화영의 대북송금 재판, 이 항소심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수원 고법에서, 고법입니다. 이 항소심, 두 번째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어제 이 두 번째 재판에서 이 국정원 직원의 증인신문도 있었고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도 했습니다. 이 재판부에서 김성태에 대한 진술은 모두 1심에서 다 나와 있긴 한데 한 번 더 확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화영의 대북송금 이거 1심을 맡았던 신진우 부장판사의 재판 과정에서 모든 증언들이 상세하게 다 나와 있고 또 증거들도 모두 상세하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런데 확인 절차만 거치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이렇게 두 번째 재판을 열고 다음 달 열고 오는 10월 24일에 항소심 변론을 모두 종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심 항소심 재판이 아마 10월 24일에 항소심 변론이 종결이 되면 11월이나 12월에 항소심 이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대북송금의 이 2심 항소심 재판은 6개월도 채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심에서 내용, 증인, 증거들이 모두 다 드러나 있다.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사법부의 분위기가 재판 지연이 워낙 심각하다.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 12월까지 항소심 재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화영은 사실은 이 대북송금 800만 달러 대북송금은 이재명을 위해서 대북송금한 것입니다. 쌍방울을 통해서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이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주고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북한에 준 것인데 경기도의 도지사는 이재명이었습니다. 소위 주범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화영의 재판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면 이제 오는 27일 이재명의 대북송금 재판, 이건 신진우 부장판사가 역시 또 맡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미 이화영 1심 판결에서 이재명의 혐의 부분을 상세하게 다 밝혀놓았습니다. 증인 증거들이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대북송금 재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필요하면 이 집중심리제도 일주일에 재판을 2번씩 여는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이재명의 대북송금 1심 판결도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을 서두르고 굉장히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면서 지금 사법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재판,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11월에는 내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위증교사는 지금 대부분의 법조계에 의해서 2년 징역형, 선거법 위반은 300만 원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량이 이재명에 대해서 1심에서 선고가 되면 이재명은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증교사는 법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방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겠다. 또 신진우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판사를 탄핵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흘리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이 검찰을 겨냥을 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박균택입니다. 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에 대해서 폭행이나 가혹행위 또는 회유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일명 이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금지법입니다. 검찰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재판부도 압박하고 이재명은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재판 지연을 또 시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뭐 앞으로의 향후 일정을 전혀 잡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도를 하겠지만 이재명 관련 재판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오히려 앞당겨서 굉장히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두 선거법이나 위정교사, 대북송금 모두 이 중형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신진우 효과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신진우 부장판사의 이 이화영 대북송금에 대한 재판 태도, 이 신속한 재판, 또 엄정한 재판, 여기에 따라서 사법부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마지막 발부둥을 치지만 1심 선고, 위정교사와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늦어도 11월에는 나올 수밖에 없고, 대북송금 재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최후의 발악이 시작이 됐다. 또 재판 지연을 위해서 이 코로나 치료를 핑계로 해서 굉장히 시간을 질질 끌 것이다. 또 다른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이재명의 경우에는. 지금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